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판타스틱 초기국가 탄생기 이 책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 영혜원 작가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작가님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정말 어저께 저한테 질문지도 달라고 하시고 이 예상 질문을 또 청취하신 다음에 밤새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료까지 또 찾아보셨다는 것이죠. 아닌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왜냐면 질문도 하고 또 웃음 코드도 있고 이 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내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을 하겠어요. 저희가 웃다 보면 안구에 습기가 찰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 맞고 하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요 책을 지금 많이 초등학생들이 만나보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책, 작가님께서 소개부터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1권부터 20권까지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제 10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0권이 나왔는데, 이게 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네네. 그 통사를 이야기 읽듯이 네. 술술술 이제 읽어 나가면서 네. 뭐 이렇게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네, 그냥 네. 귀로 들으면서 쓱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쉽게 읽을 수 네, 있게. 쉽게 읽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를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역사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미래가 없다는, 없다. 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네네.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역사하면은 막 외워야 된다는 외워야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부담 갖죠. 부담 갖고 어려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물론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네네. 우주에서 기획을 하고, 제가 이제 2권 두 번째 그 초기 국가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네네. 그 탄생의 그 신화, 네. 탄생기를 제가 썼습니다. 신화 부분을. 네네. 자, 그러면 이 책 오늘 처음 만나는 성인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진행되는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이 판타스틱 초기 국가 탄생기 이 책을 쓰게 된 작가님의 이제 역사 공부, 그거를 기조 강의처럼 짧게 좀 들려드리고, 그래서 신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좀 들려주시기로 하셨죠? 네. 아니, 들려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멘트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가르쳐주지 뭐 이런 건가요? 안 돼요. 궁금하면 500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화에 대해서 기본 신화를 조금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의 공부의 흔적이. 그래서 여기 책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신 다음에 이 국자화 주걱이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그 강화 지역, 인천 지역에 있는 동네 책방들에 주문하셔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보시기 하실 때 좀 참고가 될 만한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가님께 직접 궁금증을 들어보는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과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은 지금 국자화 주걱 홈쇼핑 오픈 기념으로 제가 나중에도 또 이게 특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요. 홈쇼핑이요? 이게 이제 지금 홈쇼핑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허리야. 이게 9월에 1세가 나왔는데 한 달 만에 2세를 찍고 네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군요. 뭐 다들 재미있게 그냥 구성을 이렇게 안에서 보시면은 잘 짧게 만화처럼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고, 글은 뭐 자세하게 아이들이 막 외워야 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술술술술 그냥 읽히듯이 네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큰 것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재밌게 읽어요, 일단.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말을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즘 아이들 대화체로. 대화체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경쾌하고 발랄하게 네. 그런 문체로 그렇게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다고 출판사에서 아주 반듯이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에서 지금 전체 재미만만 한국사, 재미만만 한국사라는 타이틀로 이 책이 기획이 됐는데, 이 책 처음
10권으로 네네. 10권, 아니, 이제 20권을 기획하고 10권이 1차분으로 1차 발행. 네. 예, 지금은 지금 20권이 다 다 나왔어요. 완간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사시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 동네 책방에 1권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주문해서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손에서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네. 궁금증 겸 작가님의 이 기본 신화 네네네. 짧은 기조 네. 강의를 좀 해주실 텐데 네. 이 아마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사전 예고 기간이 짧아가지고 다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린이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성인 학습자가 볼 수도 있으실 텐데 네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게 시리즈라는 걸 몰랐을 때 왜 이 책의 전반적인 건 고조선이 중요하다고 주목을 하셔놓고 고조선 얘기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후속 국가 여기에서 지금 제시해주는 초기 국가 우리나라의 초기 국가라고 하는 또 통사 안에서의 앞세대의 국가들 위주로 하셨는데 네. 시리즈가 제공됐을 때 이 기획 의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필이면 요 초기 국가를 본인이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출판의 배경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고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랑 겸해서 이제 기본 예, 예. 신화의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1권이 고조선 이야기인데요. 네. 1권을 쓰면 1권이 원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잘 팔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1권만 읽고서 그 다음은 안 살 수도 있어요. 안 살 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고조선은 조금 더 저보다 유명한 사람, 그 작가를 이제 배치한 것 같아요. 먼저 주목을 시켜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2권을 맡았으니까 저도 조금은 유명한가요? 그럼 잠깐만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순서. 네. 네. 그러니까 2권이라서 그나마 또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1권보다는 조금 덜 팔리지만. 그래서 1권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2권을 맡은 게 저한테는 참 좋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출판사에서 2권을 맡아달라 했지만은 네네. 저희가 또 동화를 쓰니까 네. 이 초기 국가의 탄생기가 전부 신화잖아요, 거의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다루는 게 이야기니까 네.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음. 네, 그래서 동화 쓰는 저하고 이게 비록 그 정보책이긴 하지만 네네. 그 이야기를 쓰는 게 너무 재밌고 네. 또 읽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쁘게 수락을 네, 하셨군요. 네. 그 지금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양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 제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강화 시골 텃밭에서 농사 지으며 네. 책 읽고 글 쓰는 일에 빠져 지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하루 왕따, 네. 꼴찌로 태어난 토마토, 여우골에 이사 왔어요. 올기쫄기 찰지고 만난 떡 이야기, 오늘 미세먼지 내우 나쁨. 이게 작가님 책이구나.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흥칫뿡 이런 책을 네. 지금 쓰셨고 그림은 우리 그림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전기훈 작가님께서 그려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과 크게 또 다른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하일식 선생님께서 예. 특별히 또 감수를 맡아주셨는데 네, 연세대 교수님이 아주 깐깐한 분이 네네. 라서 엄청 제가 쓴 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부분이 지금 후반기 신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하일식 교수님께서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경주 역사기행, 예.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등등 이 책을 함께 집필하시다 보니까 네. 더 사실에 입각해서 네. 정보를 담고자 하셨나 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웅진에서 그 양혜원 작가님께 두 번째 그 초기 국가 부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 책에서는 지금 어느 나라 순서로 소개되고 있죠? 예, 부여, 고구려, 백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네. 이렇게 그렇게 네 나라. 삼국 예. 부여와 삼국 이야기가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 이 책을 쓰시면서 네. 그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께서 이 역사 이야기 네. 정리하실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제가 주로 동화 작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린이 책 작가거든요. 어린이 책. 예, 어린이 책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동화도 있고, 그러니까 창작 동화도 있고, 지식 정보 책도 있고, 창작 그림 책도 있고, 옛 이야기, 그러니까 지식 정보 그림책, 인물 이야기, 뭐 동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쓰는 사람이 어린이 책 작가라고. 그렇게 통합적인 예, 예, 호칭으로 예, 예. 어린이 책 작가. 그래서 예, 제가 정보책도 동화보다 더 어쩌면 더 많이 썼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뭐 역사라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잘 하지 못하지만 또 이게 사실은 이런 책을 하나 쓰는 게 큐레이션 기법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보를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고 모아서 네. 배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쓰시는 동안 네. 이 책에서 말투가 네. 옆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친한 형아, 네. 누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이 지금 집필이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 톡톡 튀는 말투로 바꾸는 게 좀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딸 둘이 다 성인인 나이지만 네네. 항상 어린이책 작가, 동화 작가라는 것은 이제 늘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네. 그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노는 모습 이런 것도 자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속은 늘 어린애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언제나 이제 동화를 쓸 때도 그 주인공이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공 말투가 돼서 써야 되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별도로 동화구연 같은 거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그 집안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과 같이 읽어주면서 대화하듯이 역사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역사의 뿌리 부분인 부여, 네네. 고조선의 형제나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신화 이야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하는 신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책 본문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가죠. 그래서 그 왕의 둘째 딸 소선호와 결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근데 소선호를 또 과부랑 결혼했다고 하면은 또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니까 책이니까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 정도 표현으로 그 적어놓았다. 정도 표현으로 해서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원래는 또 그 온조와 비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소선호의 자식이고 주몽의 자식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낳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부여에다가 두고 왔던 유리는 이제 유리를 낳지 본 부인이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 부인이 유리를 낳아서 유리가 무럭무럭 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류하고 온조를 낳았는데 온조와 비류. 나중에 이 주몽이 다음 자기 후계를 이제 유리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 소선호가 아들을 둘을 데리고 떠나죠. 그렇죠. 떠나서 백제를 또 세우죠. 온조가. 그리고 그러니까 백제도 요거 그러니까 이제 신화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비류하고 온조가 한강 이남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높은 산에서 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땅이 한강 유역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착을 하자고 온조가 그러니까 그 형이 비류잖아요. 네. 비류가 나는 싫다고 저기 인천 미추홀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려도 안 듣고 이 비류는 또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데리고 그 미추홀로 가요. 근데 거기는 인천이니까 땅이 짜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근처고요. 근처라서. 그러니까 비류는 거기서 농사도 짜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 다른 백성들이 이제 막 성토를 하겠네. 이제 굶고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끙끙 앓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온조는 이제 한강 유역의 그 기름진 땅에서 그 백성들과 조금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백제가 국왕해지면서
이제 나라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는 10명의 신하가 네. 나라를 세우는데 도왔다 해서 십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백제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운 땅이다 해서 백성과 함께 백제라는 백성들 때문에 세운 땅. 이렇게 백제라고 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백제 다음에 신라죠? 네네. 신라부가 나옵니다. 이제 신라는 또 아래에서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나오잖아요. 네. 아 주몽의 그 신화를 말씀 안 드렸다. 네, 그 얘기를 주몽. 해주셨죠. 주몽이 남편. 아래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주몽의 엄마가 하백의 딸. 하백의 딸,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고 이렇게 물의 신 나와요. 하백의 딸. 하백의 딸. 근데 그 하백의 딸이 여동생들과 그 신단수인가? 어디 이제 그 북쪽 압록강 물가에서 압록강 거기에서 물가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 누구지? 그 금화왕이 아니고 금왕이 아버지가 금왕이 이제 아니고. 일단 혼을 내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금왕이 금화왕이 울고 있는 거는 금화왕이 그 엄마를 돌봐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몽의 아버지가 와서 그 엄마를 이제 납치식으로 우리 집에 가서 해모수. 놀자. 응? 응, 맞아. 해모수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해모수가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랬는데 따라갔어요. 네. 따라갔는데 밤에 못 가게 해요. 그런데 동생들은 어떻게 탈출했는데 이 엄마만 탈출을 못해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서 이제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 아버지가 하백이 이제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내쫓아서 압록강 근처에 어느 연못가에서 울고 있는데 부여의 금화왕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제 부인을 삼으려고 데려간 건 아니고 도와주려고 데려갔어요. 네. 울고 있는 걸. 그래서 어느 방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햇빛이 계속 그때부터 이제 그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이 움직일 때마다 주몽이 어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햇빛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낳았더니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알이 사람이 알을 낳았다 막 이게 변괴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불길하다고 네, 불길하다고. 그래서 그걸 알을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길에다 버리면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뭐 산에다 버리면 새들이 감싸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알을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화왕이 데려와라 알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품고 있었더니 나중에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거죠. 이렇게 늠름하고. 따단 이렇게 짜잔. 되는군요. 네, 그런 이제 알에서 나온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박혁거세도 이제 알에서 태어났는데 박혁거세는 이제 거기서도 부족들이 이제 사로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중심으로 부족들이 6부족이 있었는데 6부족이 왕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주변 국들이 막 쳐들어오고 또 어떤 리더가 없으니까 회의 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견들이 막 이제 서로 상치하니까 막 싸우고 많이 그래서 아무래도 나라라는 틀을 갖추고 왕을 뽑아야겠다 해서 그 6부족의 부족장들이 네. 그 신라의 그 남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어느 우물에 그 막 빛이 막 이렇게 보이더래요. 반짝반짝.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백마가 알 앞에 절을 하고 있대요. 아하. 절. 그게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랑 뭐 이런 데인가요? 아니 천마총은 아니죠. 천마총은 그러니까 그 일대 지금 나정이랑 있는 나정 지금 이 근처니까. 그렇겠죠. 네, 예. 남산 쪽에 남산 있다. 앞에. 예. 네네. 근데 백마가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니까 백마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자줏빛 알이 커다란 자줏빛 알이 이렇게 착반짝하고 있어서 그 알을 데려다 놨더니 그 부족장의 집에다 데려다 놨더니 알이 깨어났는데 아주 늠름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박처럼 둥그런 아래서 태어났다 해서 성을 박씨로 하면 어떻겠어. 그리고 이 밝은 이 세상을 밝게 훤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혁거세라고 짓자고 이제 의논을 서로 부득점들 해가지고 네. 박혁거세로 짓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예산일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 나라를 세울 왕을 내려주셨다 해서 그 이제 정성스럽게 키워요. 그래서 13살에 또 알령이라는 우물에서 어떤 계룡이라는 머리는 닭이고 몸은 용인 계룡이라는 용이 옆구리로 나왔다는 그러니까 옆구리로 나왔다는 알령이라는 알령. 그 여자아이를 배우자로 배우자로 옆구리로 나와. 네 옆구리로 나왔대요. 신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혼인을 해서 그 아주 이제 60년을 이제 신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굉장히 어진 왕이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예, 예. 적혀 있더라고요. 예, 예. 어진 임금님. 예. 이렇게 이제 판타스틱 초기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저기요. 지금 노래 한 번 하고 뭐? 노래 한 번 해주고 또 시작하면 어때요? 작가님 네? 노래 한 말. 무슨 갑자기 북토크 하다가 노래.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자주곡은 이런 거 저런 것도. 그럼 작가님께서 네 아니 노래. 무슨 이런 노래 여기랑 비슷한 역사적인 노래가 있어요. 아니 왜 아무 노래나 왜 해요. 갑자기 노래를 해요? 노래 하나 해주세요. 가을 노래, 겨울 노래 할까? 참 난감하네. 그러게. 들판에 하나 이 노래 하나 해주세요. 들판에 하나가 뭐야? 반에 하나 이거예요? 몰라요. 저는 옛날 그런 거요. 노래뿐이 몰라요. 옛날 노래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없잖아. 가만히 있어. 그럼 주쿠박스 신청곡 주세요. 아니 작가님.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지금 신화니까 그 오작교 신화를 빗댄 노래 직녀에게. 네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하트가 막 올라옵니다. 하트 뿅뿅뿅입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다섯 분들은 아주 수지 맞으신 거예요? 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두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앵콜! 라이브로 이 노래를 다 하고. 진짜 라이브 방송 맞군요. 와. 야,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은 진짜. 제가 네. 좋아하는 노래예요. 와. 운동하신 그러니까요. 시라서
제가 그분을 예전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작가회의 초창기에 야. 광주에서 올라오시면 박씨요? 친하게 지냈어요. 야, 문병란 시인이 네. 또 광주에서 그런 민중항쟁의 이야기를 네. 시집으로 많이 발표하셔서 그 참상을 또 알리셨잖아요. 네. 저기 또 우리 와. 여기 저기 들어왔어 산책 대단하시다. 바깥분이 또 박혁컷의 후손이라서 너무 아, 좋아한대요. 박효것의 후손 우리 집 박부자가 어. 좋아하신다고 지금 음. 책방 산책에서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신라에서 그 61년 재위 동안 정말 성군이셨네요. 네네네. 야,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고조선 이후 초기국가 부여 백제 신라 이야기 네. 탄생에 관련된 말씀 좀 들었는데 네. 어이 직녀에게 감동을 어서 떨치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불러드릴게요. 네네. 아이고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본문에 네. 이렇게 궁금증 이거는 다 읽고 저희들이 노래를 만나도 듣고 좋겠다. 좋아하는 거였었대요. 노래. 노래 듣고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무례와 같은 박수를 막 쳤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에는 네. 고조선 이후의 네. 나라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뒤에 이 책의 구성이 네. 연표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연표가.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부여가 등장하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국가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부여와 백제와 신라 그 순서상 이제 이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부여가 정말 이 모든 우리 삼한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있는 땅까지 다 한 맥으로 이어주는 네. 중요한 나라였네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다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라도 여기에는 이제 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민이 이렇게 내려와서 남으로 내려와서 신라의 곳곳에 이제 살면서 그런 신라를 결국은 이제 이룬 게 국가를 이룬 게 고조선의 유민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고조선의 자손이다 한 핏줄이다 이거를 이거를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한국사를 네. 대학교 이후에 네. 공무원 시험 칠 때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 시험 뭐 이런 거 막 외우기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네. 외우는 거 이상 네. 그 이해도 되고 예, 예. 또 서로 맞춰갈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책이. 그래서 중학생까지 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42살인데 제가 봐도 공부가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부여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임금 이러면 이름을 보지 말고 맞추세요. 이거 추리해보고 맞나 아닌가 이렇게 다 보시면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게 읽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에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걸 외웠단 말이죠. 이 부족국가 아닌 곳은 어디인가 골라서 번호를 써라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조선이 농본사회, 농사 짓는 걸 상당히 높이 쳐서 그 윤택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은 곳을 이제 나라의 탄생의 기본이라고 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이걸 집필하시는 동안 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농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농본이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렵으로 먹고 살다가 차츰차츰 씨앗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농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이 있고 먹고 이렇게 정착을 하려면 유목민에서 수렵 생활을 할 때는 계속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농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을 한 군데서 땅 한 군데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네. 정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농사의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늘 이제 농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모든 기본이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착함으로써
그 자손도 번성할 수 있고 또 음. 하나의 국가도 계속 번창할 수 있잖아요. 네네. 떠돌아다니면 국가라는 거를 뭐 가질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정말 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렇죠. 이런 게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지금도 뭐 식량 주권 이래 가지고 식량을 다 맞습니다. 뺏기면 음.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면 그 나라에서 딱 수입을 막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농사는 정말 기본이라는 걸 이렇게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통사적인 그 초기 국가 시기를 알려주는 정보겠지만 네네. 이 책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가 네. 48쪽 방금 보여드린 이 국가와 농사의 관계성 그리고 뒷부분에 80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신라가 성립될 때 서로 이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네네. 인식이 생기는 과정. 네네. 요 페이지가 제일 저한테는 네. 좋았는데 네. 그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 들어가면 네. 이렇게 농사 기반으로 해서 잘 지어지고 내 땅이 확보되고 이제 이런 오랑캐족이라고 표현되나요? 이 주변 국가의 침략을 막아주는 국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 영고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네. 수렵도 잘 하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돼 있는데 네. 이 책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석이나 추수감사를 할 때는 항상 여름 후반, 가을 네네. 요때 곡식이 좀 많이 있을 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때 당시 12월이면 음력으로 치면 한 1월 지나서일 텐데 왜 이렇게 추울 때 이런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동맹, 그다음에 동예의 무선, 맞아요, 동의없죠. 이것도 외웠네. 사만의 10월제라는 이제 이런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의례가 네. 다 있었는데 물론 부여의 영고도 네. 그거랑 똑같은 의례인데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의식인데 음. 그때는 12월 다른 데는 다 10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12월이에요. 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 12월이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은력 뭐 정월에 지내라 이랬대요. 근데 그 은력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12월 음력 12월이라는 거예요. 네. 12월. 그래서 그 12월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는 12월로 나오잖아요. 보통 네네. 우리가 알기로는. 네. 근데 그때가 정월이라는 거죠. 정월달. 그 당시에 그렇죠. 은력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사용했던 뭐 양력, 음력 하듯이 은력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영고가 정월이니까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고 그래서 그게 그 원시 수렵 시대에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네네 꼭 농사 그것만 이제 생각해서 추수하고 나서 그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지냈던 것만이 아니라 예, 그 수렵 전통을 국가가 이어왔으니까 네. 새로 또 이제 정월이라는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이 의미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족들이 모여서 그 왕이랑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도 있고 이제 부족 국가니까 그 부족들도 회의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왕이 농사가 잘못되면은 왕의 잘못이라 이래가지고 이 부족들이 왕을 교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머나 실제로 그랬대요. 죽이기까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왕의 그 왕은 그 마가 우가 저가 부가 그 네 부족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족의 부족장이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네. 부족장들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네네. 책임을 막 완전히 씌우는 거죠 왕한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힘이 너무 없어지니까 이 왕이
나중에는 그 왕권이 강화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전쟁을 할 때 왕이 이 부족들한테 나가서 싸워라 이제 이런 명령이 있어야만 싸우고 이런 이제 규칙을 정하나 봐요. 그래서 왕의 그 위신과 위험이 힘 높아지네. 이런 거를 더 강하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이 제대로 된 왕권을 가지고 부여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예, 그렇군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 옛날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그때 제사도 지내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또 국가 회의도 같이 예, 하고. 국가회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법률이 매우 엄중했던 나라 네. 부여 이렇게 예. 해놨네요. 그때 이 책에서 소개된 예. 네. 당시 법률 중에 콩 한 바가지를 훔치면 10배, 12바가지를 12가지? 어우, 지금 우리 법이 너무 느슨해. 무슨 안 되겠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이 갚아주는 녹이시는 거죠. 아, 이거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거.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네, 엄격했다. 엄격해야 또 그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그 영고가 네. 겨울에 네, 제사를 지낸 이유는 네, 밝혀졌고 예.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님이 이게 집필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의 10배 정도를 공부를 아하. 해야 이게 추려지는 거지. 네. 그 연고 뭐 딸딸딸 외우듯이 뭐 연고 뭐 말만 아이들 말투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저 자신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좀 자극적인 아이들의 폭력적인 걸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캐릭터를 좀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 아 이만큼 중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더라고요. 작가님 개인적으로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이요? 응.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10권 나올 때 응. 편집자분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그림이 제일 못 나왔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아이 내 것만 그림이 미운가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네. 이게 뭐 그냥 좀 코믹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그려놓기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나라에 대해서 예, 국경이나 예, 예. 이런 거 할 때.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자 욕심으로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원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 표정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수근수근, 뒷말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표정, 태도 언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그냥 똥같이 웃고 동글동글한 아이 이게 아니고 그 캐릭터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백성이든 신하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보여주든 자 이제 부여를 떠난 주몽 고구려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부여가 이게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이게 또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국들이 좀 있었네요. 이제 그 주변 얘기는 좀 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몽 얘기를 좀 넘어가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소노 유화 부인 유화 부인은 저기죠. 그 주몽의 엄마. 네네네네. 그래서 유화 부인 어머니 이야기나 소선호 이야기에서 그 남녀간의 성인 남녀간의 관계 이야기를 작가님이 어린이 청소년 작품으로 풀어내기가 좀 힘드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과부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본래 자기 자녀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온 주몽이 그리고 또 다른 소선호라고 하는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아이 둘을 또 낳고 그리고 나중에 주몽의 아들 유리가 찾아왔을 때 왕을 넘겨주고 자기가 그러면은 선택한 두 번째 사랑 그 소선호의 아이 비로 온조를 또 내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관계들 제가 읽으면서 이거 좀 힘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이거 라이브 방송 보는 성인 독자분들은 한국에서 사극으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이 부분 좀 이런 거 쓰실 때 힘드신 게 없으셨나요?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음. 이제 제가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대로는 알려주되 어, 그래서 좀 이제 글로 순화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지, 뭐 그렇지. 아이들도 그 안 정도는 보이는구나. 안 보는 줄 알고. 예, 말씀하세요. 아이들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부인 놔두고 뭐 이렇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얻는 거. 뭐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사극을 봐서 많이 그렇지, 이해하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사극은 어린이 시청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많이 보죠. 규정상 그래요. 그래도 많이 보죠.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 책을 과거에만 좀 묶어놓지 않으려면 우리가 결합가족에 대해 가정의 여러 형태, 결합의 형태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미리 국정화 주곡을 세팅해야 되는데 방금 채팅창에 제가 이제 보니 추운데 왜 밖에서 왜죠? 이 사람들 얼려 죽이려나요? 뭐 이런 그 멘트가 올라와서 이 밖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실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요 안에 국정화 주곡 협판을 안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안 보이나 싶어서 제가 앞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영상 찍는 카메라와 이 송출되는 화면 사이에 한 5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갖다 놨는데 안 보이는 줄 알고. 이 역사가 참 이렇게 아유 죄송해요. 산만하네요. 예, 여기는 책방 국정화 주곡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 여기가 실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바깥에 지금 그 지난 여름에 우리가 여름부터 바깥에를 이 골몬 예술로 협업 작가들이 같이 꾸며주었어요. 국자주곡 일대를. 그래서 이쪽이 야외 공연 무대가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이 그거 바깥하고 아닌데. 안이 구별이 좀 안 되나 봐요. 거기는 아니에요. 자, 내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셨더라고요. 거기 아니에요. 일단 이쪽은 바깥이고 저희는 안에 네,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이 혹시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그 두 번째 부인을 마신 걸. 네네. 근데 거기에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주몽이 화물 단신으로 신하 몇 명만 데리고 내려왔는데 네. 그 거기서 또 신하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막 달려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금왕의 아들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와요.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딱 앞에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주몽 앞에. 네. 저걸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잖아요. 음. 그래서 뭐 하늘에게 이제 나에게 이 힘을 달라고 이 강을 기도를 건너시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모여서 다리가 됐어. 이렇게 건넜다는 그런 잔교처럼 다 모여가지고 그 위를 지나가는 네.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신화가 있군요. 근데 이제 신화를 여기다 이제 물론 책 분량돼 있고 너무 많이 쓰면은 정말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네네. 신화를 굉장히 많이 뺀 거죠. 그래서 주몽에 대한 신화가 많더라고요. 주몽의 부분은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진로를 찾는 네.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런 달란트를 또 잘 활용하는 게 나오네요. 네. 아까 제가 읽으면서 어쨌든 고구려를 세우게 된 주몽이지만 부여에서는 쫓겨난 자식인데 그 적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부여 아래쪽 마을에서 이제 한 나라의 게르부 지역에서 졸본 지역에서 게르부라는 조그만 나라를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일으킨 일으킨 거죠. 예. 근데 일으킬 때 이제 왕의 사위가 된 것인데 네. 이때 당시에도 그 신분에 대한 그 배경을 많이 보지 않았던가요?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여에서 그 친아들 금왕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또 비범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눈에 들었겠죠. 네. 그렇군요. 100번 화살을 너무 잘 쏴가지고
100번을 쏘면 100번을 다 맞췄다고. 그게 백발백중. 예, 예. 이군요. 그래서 주몽이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아, 이름. 주몽. 네. 지금 이제 다음이 백제로 넘어오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고조선부터 부여, 네. 백제, 신라 그 아까 한강 이남에 백제를 일으킨 온조왕 같은 경우도 농사짓기 좋은 곳, 네. 백성을 배불리 안전하게 네. 먹이는 곳 이런 곳 찾았다고 하는데 네. 계속 땅따먹기를 하는 것 같은 그 궁금증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주해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왕에게 왕권을 주자 그 소선호의 아들들이 떠나서 백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백제 이야기로. 백제 신라 이렇게 넘어올 때 그 아들 둘이 근데 왜 형이 더 출중하지 못하고 동생이 좀 더 이렇게 그거야. 선택이 좀 다 적중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음. 글쎄 둘 다 출중했지만 이제 그 조금 성격이 달랐으니까 비류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땅이 좋을 거다 하고서 글로 간 것이고 또 온조는 온조가 보는 관점에서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있자 그랬는데 어머니도 온조의 말을 듣고 온조의 말을 온조랑 듣고. 남아요. 그렇죠. 온조와 같이 한강 땅에 예, 예, 남고 예. 비류는 비류는 이제 거기서 떠났는데 결국은 병들어 죽고 그래서 처음에 백제가 아니었다면서요? 10세 예, 말씀드렸죠. 10세. 그 10명의 신하. 신하가 도왔다. 나라를 건국하는데 도왔다. 보통 그 논공 행상을 잘 못하거나 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또 반역에 희생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일으키는 걸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네. 그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쨌든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실패한 왕, 실패한 지도자인 형의 그 신하들, 말하자면 내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이렇게 다 이제 그 원조가 응. 다 그 비류의 백성들을 다 거두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대목에서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거두어야죠. 거둬야 되는 그렇죠. 거죠. 거두어야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원래 저기 그 고구려의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민족. 그렇지. 원래는 예. 그렇죠. 거두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당이 있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또 각 지역 사회가 있는데 그 나와 잠시 뜻이 달랐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통합적인 포용국가. 그리고 그때는 백성이 많으면 그 하나의 그 재산이잖아요. 백성이. 그러니까 땅이 넓어도 그러니까 침략을 자꾸 하는 게 땅을 넓히고 그 나라의 침략한 국가의 네. 백성을 노비로든 뭐든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거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워낙 네네. 인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거두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잠시 그 생각은 했어요. 지리 지정학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난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그냥 우리 초기 국가라고 하면 진짜 고대 이제 우리 지금 근대 역사도 아니고 그 이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기 국가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국제관계 이런 상황을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지 않나. 그때 당시에 이런 포용 정책들이 그때는 이제 뭐 지금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무리가 있지만. 있죠. 예.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성을 많이 네네. 포용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러니까 고조선의 유민들도 이제 신라로 내려왔듯이 전부 유민들이 유민 이제 통합 정책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네.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유민이 되면은 그 유민들을 이제 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라의 이제 국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의 난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또 있네요. 훌륭했구만. 그래요. 지금 신라 시대가 네. 고조선 사람들이 뿌리내린 곳 이렇게 네. 이제 큰 주제를 잡아 놓으셨는데 네. 신라 부분이 아까 61년 박격허세 재임 기간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동안 일단은 난생 신화 속에서 네. 인물이 나오는데 작가님께서 제일 좀 이걸 너무 허구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점을 둔 기술이 어느 부분이실지. 아니, 신화는 사실은 다들 허구라고 봐요. 그렇죠, 신화니까. 음. 그래서 뭐 거기서 허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고 응. 그 내려오는 신화를 네. 더 단단하게 이렇게 음. 가공을 한 거죠. 예. 거기서 제일 신경 쓰신 부분은 이 신라 부분에서. 신라 부분에서 음. 다 신경 써야죠. 그렇죠. 역시. 제일 신경 역시 맞아요. 쓰는 건 없고 이제 음. 전체 다 신경을 써야지. 네네네. 지금 여기에 그 실질적으로 사로국이 네. 여러 부족들이 네. 모인 사람들 네. 서로 돕고 네. 고조선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신라가 특별히 이렇게 그 작가님 생각에 네. 한 임금이 60년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게 왜냐면 앞에 부여 이후의 나라들이 그렇게 길게 왕이 유지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기존의 왕의 질서를 예. 반해서 또 자기 질서를 만드는 국가를 형성하고 이유를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박격허세가 워낙 어진 왕이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정말 그 부인하고 같이 세세히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그렇게 어질게 하다 보니까 61년 동안 제게 있을 수 있었고 네네. 또 이 신라가 워낙 그 임금의 덕을 이제 백성들도 따르는 건지 네. 어진 성품을 따르는 건지 네. 서로 뭐 물건이 있어도 훔쳐가지 않고 뭐 방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고 이대목이 예, 있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 임금의 그 어진 덕으로 신라가 더 부강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책 소개하기 전에 후기들을 한번 그 온라인상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뿌리 한 줄기라는 걸 그 부여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줘서 되게 뜻깊게 읽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부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부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많이 알지 부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또 어린이들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잘 알아도 그러니까 부여라는 나라는 이제 별로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부여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고조선에서 그 뿌리가 같이 고조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들이 네. 그 부여라는 나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한 그 뿌리다. 거기 그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고조선에서 한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제 뭐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닌 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부여를 통해서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을 좀 더 그 한국사 통사 전체 역사에 관통하는 맥락 안에서 보려면 1권도 중요하지만 이 부여라고 하는 게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니까 이걸 꼭 좀 권해야 되겠네요. 부여 부분이 들어간 판타스틱 초기국가 탄생기 부분입니다. 이 책이 지금 20권짜리 다 네. 완간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책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까요? 홈쇼핑 기분입니다. 지금 5분 더 추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하면은 너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만 마시고 요 20권을 그냥 뭐 정말 이야기책 읽듯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의 그 고조선부터의
일제 강점기까지 역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쭉 이렇게 실에 깨듯이 네. 네, 안녕하세요. 술 깨어지듯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안 해도 안 해도. 예예 이야기책 읽듯이 하다 보면은 네. 저절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예 그냥 뭐 한 권 한 권 읽는다기보다는 좀 20권이 조금 부담은 되긴 하지만 네네. 나중에 헌책으로라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책방 도서정관에. 맞다. 네. 헌책 되려면 또 멀었어요. 네, 오래 맞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나누는 거는 네. 권장할 만합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면 48페이지 정말 제가 이 책을 이 48페이지를 특별히 왜 좋아하는가 국가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이 책이 그래서 국가가 개인과 다른 점 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가 또 다른 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시민이 이제 국가의 국민이 되는 단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태도, 학급의 임원을 고르다든지 뭐 다양한 단위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힘의 질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토론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작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게 국가의 필요성, 그 임금의 필요성. 제가 잘 안 보여 이게. 맞아. 그 제가 그럼 멀리 읽어볼게요. 보는 안경이라서. 네. 땅이 넓어지면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이걸 읽고 독후 활동으로 정말 땅이 넓기만 하면 강해진가? 뭐 인도라든지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이게 그 좀 대비되는 나라들을 생각해서 토론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전쟁에 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백성의 수를 늘린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인구 경제학적으로 사실 인구가 있으면 기본 경제가 유지된다는 그렇죠. 표현도 생산 맞고. 네, 생산력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장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나라들 또 우리가 몰랐던 여러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제3세계 이런 나라들의 단계를 같이 한번 지구적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그 국가란 무엇인가가 네네. 나올 수 있죠. 그죠. 되게 어려운 명제 같긴 하지만 네. 초기 국가가 탄생할 때 왜 국가여야 되는가? 네. 그냥 부족끼리 살면 안 되나? 음. 그런 거에 맞아요. 뛰어넘어서 네. 이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국가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책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러면 저희 한번 줘보세요. 이리 끝났어요. 아 이거 그만해. 아니고 자 양혜원 작가님께서 이우지로 살고 계시는 국자주걱에서 이 초기국가 탄생기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네. 저희는 오늘 그 국제가 1000개의 주고. 문화 오아시스 어. 지금 강화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 책방이나 문화 공간들을 발견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먼 거리 이동하지 않으시고도 가까이에서 라방 이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또 여러분의 공간을 알고 이웃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오아시스 발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자주걱에서 이제 진행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양혜원 작가님과 부산에서 함께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작가님 인사 말씀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미만만이란 건 이제 역사하면은 골치 아프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만은 역사도 만만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